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 탈출 어린이 부탈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 계속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30년 중반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3포 세대라고 해서, 즉 연애, 결혼, 출산 포기로 OECD 국가 중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친한 지인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꽤 있답니다. 그러나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되겠지만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자 수보다는 출생자 수가 아직은 많고요. 또한 외국인이 매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수를 하고 있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2030년, 즉 앞으로 10년간은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양적 완화인데요. 즉 많은 나라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금보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양적 완화로 저금리 시대가 되었죠. 단순히 부동산이 올랐다기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0년 전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가 거의 5%였습니다. 당시 저는 4억짜리 집만 돼도 정말 큰 돈이라 생각했었고 5억 넘는 집은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최저금리가 대출금리가 2점 초중반 정도 되는 금리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4억짜리 아파트가 요즘에는 8억짜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억은 넘어야 넘사벽 아파트 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시기에 부동산 상승 기회를 놓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동기는 저보다 좋은 학벌 가지고 같이 직장 생활 했는데요. 그 친구는 로또 청약만 기다리고 줄곧 전세로 살았답니다. 지금 제가 회사 생활한 지 14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그 친구와 저와 자산 차이가 딱 3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경제 성장률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엄청 많이 주는데요. 부동산마저 떨어지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게 됩니다. 즉, 정부가 그리 두지 않겠죠? 네 번째 이유는 주 52시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클 뿐더러 매년 자재값도 상승하고 있어요. 즉, 신축 아파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구축 집들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멸실이 됩니다. 결국 신축이 생겨나야 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수도권 5억 이하 신축이면 저는 무조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검단 신도시 분양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분양가는 4억 초반이었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분양가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뿐일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아직도 무주택자가 900만 명 이상이나 되고요. 1주택자가 800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직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기존 주택 거주자들도 집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갈아타려는 수요도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수요가 지속된다는 거죠. 이상 5가지 이유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 핵심지는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물론 호재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호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서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도하고 특히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죠. 사실 저도 이때 임대 사업자가 되었답니다. 정부가 임대 사업을 유도하여서 그 전년도에 전세가 폭등을 막아보려고 했던 건데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3기 신도시 발표한 곳도 대부분 외곽 지역이어서 아직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아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아직도 몇 년 걸립니다. 저라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확대하고 용적률 대폭 늘려서 정말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 같은데요. 공급 물량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또한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의 교통 인프라 빠르게 강화해주고요. 정부 부처, 기업들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리인데요. 금리는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금리가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인지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주제나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니 상반기엔 적어도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의 부실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죠. 공산당이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1위를 달리다가 최근에는 많이 힘들어지고 1위를 내줬습니다. 중국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중국 정부에서는 나라똥을 기업들에게 엄청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정부 지원금이 50% 이상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줘서 거의 돈 별로 안 들이고 기업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을 키워주고 있는 거죠. 또한 정부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기업 지원도 해주고 신도시 건설도 하고 지금은 부도 직전인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유령 도시도 정말 많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고 있고 중국처럼 큰 나라가 정말 위기가 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가 위기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소되면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IMF 때나 금융위기 시절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 과거처럼 폭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잘 선별하여서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요. 다만 정부에서 잦은 정책 변경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너무 나라를 상대로 마루타처럼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부탈린의 생각이었습니다.